자, 14쪽입니다. 고려 봅니다. 자, 고려는 아까 후삼국이 있었죠. 자, 망해가고 있는 신라에서 900년에 견훤이 후 백제를 건국을 했고 901년에 후 고구려,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했다. 이게 후삼국 시대라고 했죠. 자,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한 게 이제 고려인데 고려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자, 후 고구려의 궁예가 실정을 하죠. 실정 폭정을 합니다. 정치를 똑바로 못했다는 얘기죠. 자, 궁예하면 유명한 게 뭐야? 내 눈을 바라봐. 너 방금 내욕했지? 하고 막 잡아다 죽여. 이게 무슨 법이죠? 관신법. 이런 식으로 막 실정 폭정을 하니까 신하들이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호족 출신의 왕건이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고 후고구려가 나라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고려. 그래서 고려가 건국되는 게 918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구려를 계승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고 수도를 송악으로 천도한 게 918년입니다. 자, 이 고려가 이제 후삼국을 통일을 하는데 자, 926년에 어떤 나라가 망하냐면 고려의 형제의 나라인 어떤 나라? 발해. 발해가 926년에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합니까? 거란. 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죠. 자, 이거 오갈 데 없는 발해 유민들을 고려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927년에서 928년까지는 고려가 미친 듯이 싸워요. 한반도에 패권을 놓고 누구랑 싸우냐면 후백제. 초반에는 백제가 우세했으나 나중에 고려가 우세합니다. 자, 이제 935년에는 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왕건한테 투항을 합니다.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지. 자, 그다음에 936년에는 후백제. 자, 후백제는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킵니다. 936년. 그래서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게 936년인데, 자, 고려 후삼국 통일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 신라 삼국 통일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신라 삼국 통일하고 다른 점.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았다. 자주적인 통일이었죠. 발해 유민까지 흡수했고요. 두 번째, 호족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정치 참여 폭이 확대가 됐고, 세 번째, 모든 통일의 의의입니다.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가 의의입니다. 아시겠죠? 자, 고려에 제가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이 표만 알고 계셔도 고려 문제 반전을 풀 수 있습니다. 자, 고려 건국이 몇 년이냐면 918년이에요. 그죠? 자, 그다음에 고려 멸망이 몇 년이냐면 1392년입니다. 고려 멸망 이꼴 조선 건국이죠. 그지? 자, 고려 왕조는 475년 왕조고요. 3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34명의 왕치성을 가진 왕들이 있었는데, 자, 고려에서 중요한 사건. 자, 1170년에 무신정변이라는 일이 있었는데, 이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무신정변 전을 고려 전기, 무신정변 후를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눠요. 아시겠죠? 자, 고려가 다른 나라랑 다른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고려는요, 지배층이 계속 바뀌었어. 자, 초기 지배층이 누구였냐면 호족. 호족하고 육두품들이 초기 지배층이었어. 자,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일부 호족과 육두품들이 뭐로 성장을 하냐면 문벌 귀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문벌 귀족. 이 문벌 귀족은 문관이죠. 그지? 자, 고려라는 나라가 문관만 우대했어. 문관만 우대하고 무관은 개무시했어. 그래서 무신들이 들고 일어난 무슨 정변?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로 지배층이 바뀝니다. 자, 무신 집권기 때 최씨무신 최우 때 누가 쳐들어오냐면 몽골족이 쳐들어오는데 몽골이 원나라거든. 원나라하고 40년 동안 전쟁 끝에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원간섭기라고 하는데 원간섭기. 이 원간섭기 친원 세력을 뭐라고 하냐면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배층이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다음 고려는 전쟁을 정말 많이 한 나라인데 자, 초반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요 나라. 자, 거란에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었는데 자, 1차 침입 때는 서희의 외교 담판. 2차 침입 때는 양규의 선전,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 대첩입니다. 한국사에 나오는 두 번째 대첩이죠. 자,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후에 고려가 국방을 강화합니다. 천리장성 쌓아가지고. 자, 천리장성을 쌓는데 이 천리장성 부근에 누가 내려와서 알짱알짱 되냐면 여진족. 여진족이 내려와서 알짱알짱합니다. 자, 그러자 윤관이 뭘 만드냐면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뭘 쌓냐면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여진이 싹싹 빌어서 잘못했다고 다시 나눌게요 싹싹 빌어서 동북 구성 철수 했어요. 근데 여진이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요. 나라 이름이 금나라. 금나라를 세우고 요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와서 고려에 무슨 관계를 요구하냐면 군신 관계를 요구해 옵니다. 자, 이런 요구를 깔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냐면 문벌귀족 이자겸이었습니다. 자, 이자겸이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냐면 싸워서 이기면 다행인데 혹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정권 뺏기는 거야. 그래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금나라하고 사대관계 수용하는 게 이자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무신집권기 최우 때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몽골이 쳐들어오는데 몽골이 원나라야. 최우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서 40년 동안 전쟁했는데 결국 최씨 정권 다 무너지고 뒤에 나오는 무신들이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원간섭기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 끝물에는 누구의 침략을 하냐면 북쪽에서는 한족 반란군인 홍건적, 남쪽에서는 외구의 침략이 극심했습니다.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성장한 새로운 무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합니다. 최영, 최무선, 이성계.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고려 정치인데 자, 고려가 475년 왕조고 왕이 34명 있었다 그랬잖아. 단 한 명도 왕시성을 가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 단 한순간도. 자, 근데 그 34명의 왕 중에 시험에 나오는 왕은 몇 명밖에 없냐면 4명밖에 없습니다. 몇 명밖에 없다? 4명. 자, 그 4명이 누구냐면 자, 초기 정치하면 태조의 정치, 광종의 정치, 성종의 정치. 아시겠죠? 이게 초기 정치야. 그다음에 문벌귀족 때는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 두 가지 사건만 아시면 돼요. 이자겸의 난이랑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무신정변 일어나고 이후에 무신집권기 때가 되면 무신들의 이름이 다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아실 필요 없고 초기 무신하고 최씨 무신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들이 권력기구로 삼았던 거랑 군사 기반으로 삼았던 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만 하면 되냐면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봉기가 일어나. 뭐가 일어난다고? 봉기. 자, 봉기가 두 개 일어나요. 농민봉기도 일어나고요. 천민봉기도 일어나요. 근데 얘들아, 농민봉기는 시대를 막론하고 뭐 때문에 한다 그랬어? 세금. 그치? 세금 때문에 일어난 고려 무신집권기 농민봉기 망이 망소의 난 김삼이 효심의 난 들어봤죠? 이거 세금 때문이야. 자, 그다음에 천민들도 봉기했는데 천민들은 세금 안 내는데 왜 봉기해? 천민들이 봉기한 이유는 뭐냐면 신분해방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신분해방.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만적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신집권기 때.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고려 후기 정치는 자, 제가 아까 고려 왕 몇 명 나온다 그랬어요? 4명. 한 명 남았지. 자, 이 사람은 고려에서 제일 중요한 왕이고요. 한국사에서 전체에서 봤을 때 5손가락 안에 드는 왕입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야. 한국사 전체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시험 잘 나오는 왕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공민왕이죠. 누구라고요? 공민왕.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고려 후기 정치인데 자, 공민왕은요. 밖으로는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원자족이에요. 안으로는 권문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게 공민왕 개혁 정치야. 자, 공민왕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웠던 공민왕의 아이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신진사대부야. 아시겠죠? 자,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성장한 세력이 신진사대부인데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실패했어요. 공민왕의 개혁 정치 실패했는데 공민왕이 고려 마지막 왕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왕인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고려가 망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뭐 건국하죠? 조선 건국하는 거야. 1392년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 큰 틀만 알고 계셔도 고려 문제 반전을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14쪽입니다. 자, 고려 초기 정치하면 3명이라고 했죠. 태조, 광종, 성종인데 자, 태조가 왕건이죠. 밑에 천수라는 건 독자적인 연우고요. 자, 태조 왕건의 정치입니다. 민생안 정책.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민생안 정책인데 취민 유도. 백성한테 수치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취민 유도인데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생산량의 10분의 1 이상 걷지 말아라. 이게 취민 유도야. 그다음 흑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나라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흑창이 뭐냐면
춘대춘합의 빈민구율제도야. 무슨 제도라고요? 춘대춘합의 빈민구율제도. 봄에 빌리고 가을에 납부하도록 하는 가난한 사람을 구해주는 제도가 빈민구율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흑창이고요. 그다음 호족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데, 자, 왕건이 본인도 호족이야. 근데 다른 호족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뭐 못했어? 자기가 왕 못했어. 다른 호족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뭐 못했어? 수상국통을 못했어. 그러니까 호족들한테 기본적으로 뭐 해주는 정책? 잘해주는 정책. 근데 그 호족들이 나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뭐 했냐면 견제도 했다. 그지? 자, 먼저 통합 정책은 얘가 나하고 완벽하게 편이 되려면 얘랑 나랑 뭐 되면 돼? 가족이 되면 돼. 그래서 가족이 되는 방법을 택하는데, 자, 가족이 되는 법 1번. 딸이 있는 호족하고는 다 뭐 해? 결혼. 그래서 결혼해서 그 가문을 다 뭐 만들어주는 거야? 왕비 가문 만들어주는 거야. 외척 만들어주는 거죠. 그지? 자, 그래서 왕건 와이프가 몇 명? 그렇게 결혼한 왕비들이 몇 명이었을까? 29명. 몇 명을 10명? 너무 많지 않아요? 50명이면 물론 뭐 비공식까지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공식 왕비는 29명이었습니다. 열나만죠. 그지? 자, 근데 모든 호족이 다 딸이 있는 게 아니잖아. 딸이 없는 사람, 혹은 자식이 없는 사람, 혹은 결혼을 안 한 사람. 그지? 그 호족들하고는 어떻게 가족이 되냐면 어떻게 가족이 돼요? 어떻게 가족이 돼? 성씨를 바꿔줘. 뭐로? 왕씨로. 그래서 내가 윤여숙인데, 자, 나를 뭐로 바꿔주는 거야? 왕여숙. 왕여숙이 되면 내가 뭐 되는 거야? 왕건의 가족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성정책 혹은 왕시성 하사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족이 된 호족들한테 이제 뭘 해주냐면 기본적으로 관직과 토지를 줬는데, 이때 지급됐던 리미티드 에디션 토지 이름이 뭐냐면 역분전입니다. 뭐라고요? 역분전. 그다음 이제 견제정책도 했는데, 자, 나한테 못 덤비도록 견제하는 정책 2개. 기인제도 사신관제도인데, 기인제도는 아까 통일신라 상수리제도랑 똑같은 거야. 무슨 제도입니까? 인질제도입니다. 무슨 제도라고요? 인질. 호족의 자식은 어디에 머물러? 수도에 머물러. 아버지가 지방에 서튼 척하면 아들 어떻게 돼? 죽어. 이게 기인제도야. 그래서 사신관제도는 뭐냐면 유력한 호족이 왕건한테 먼저 항복을 했어? 그러면 그 출신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신관제도야. 그거 좋은 제도 아니에요? 그죠? 자, 최초의 사신관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 사람이야. 최초의 사신관이 경순왕인데 경순왕 이름이 김부야. 김부가 최초의 사신관인데, 선생님 경순왕은 왕이잖아요. 왕건한테 경순왕은 뭐일 뿐이냐면 금성 지역의 호족일 뿐이야. 그래서 경순왕이 먼저 투항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 그냥 금성에 살던 네 궁궐 계속 살아. 그리고 금성은 네가 맡아서 다스려. 그 대신 금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넌 뒤져. 이게 사신관제도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인제도 사신관제도는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북진 정책. 얘들아, 한국사에서 북진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 계승이야. 한국사에서 북진 나오면 무조건 어디 계승이라고요? 고구려. 북으로 진출한다는 건 우리 땅을 되찾자. 북쪽 땅이 우리 땅이었던 데가 언제밖에 없어? 고구려. 그러니까 북진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 계승이야. 아시겠죠? 자, 고구려 계승식이고요. 어디를 중시하냐면 서경 중시 밑줄 서경. 자, 얘들아, 고려의 수도가 어디? 개경. 그 다음으로 중요한 땅이 어디였을까? 서경이었어. 어디였다고? 서경이었는데, 서경이 고려에서 서경 나오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서경 옛날에 어디였냐면 고구려 수도에서 평양이었단 말이야. 평양. 그지? 근데 서경이 옛날에 고구려 수도이기도 한데 뭐이기도 하냐면 풍수지리설 명당이야. 그래서 고려에서 서경 중시한 다음에 뭐하고 뭐다? 고구려 계승식 풍수지리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벌귀족 때 묘청이라는 애가 서경으로 수도 옮겨야 됩니다라고 한 이유가 뭘까? 서경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고구려 계승한다니까. 그리고 거기가 뭐니까? 명당이니까 가야 됩니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거란을 적대했다. 거란 왜 적대해요? 북쪽으로 올라가.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북으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북쪽에 누가 있어? 우리 형제의 나라를 멸망시킨 누가 있어? 거란이 있어. 그래서 거란 적대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게 태조의 북진 정책인데, 태조의 북진 정책이 성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자, 태조의 북진 정책으로요. 영토가요. 요만큼에서 요만큼 늘어납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가 확장됐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숭불 정책이 뭐냐면 불교를 중시한 정책이 숭불 정책인데, 태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절을 많이 지고 주지를 파괴해서 불도를 닦아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다음 불교 행사는 연등에 편한 충실해야 된다. 이런 거 숭불이야. 그다음 통치기범 제시 훈유 10조 동그라미 별표. 자, 태조하면 후대 왕들한테 남긴 10가지 유훈이 있죠. 그게 뭐냐면 훈유 10조인데, 자, 내용 봅니다.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해라. 자, 이게 뭐 중시? 불교 중시 숭불이죠. 그다음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서 사찰을 세워라. 불교 절을 짓는데 아무 땅에다 짓지 말고 어디다 지어라? 명당에다 지어라. 이건 풍수지리설이죠. 그다음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의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비교했을 때 꿀리지 않아.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자주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이라고 한다? 자주성. 고려란 나라가 되게 목숨처럼 생각했던 게 자주성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므로 상종도 하지 말아라. 거란을 적대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우리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서경은 우리 집에게 근본이 되니 백이상 머물라. 서경 나면 뭐라고 그랬죠? 뭐다? 풍수지리설 고구려 계승식.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연등은 부처 팔관은 하늘산 불중시. 이건 뭐다? 연등의 팔관을 열어라. 이건 불교 중시죠. 아시겠죠? 자, 이게 훈시조인데, 자, 얘들아, 태조가 정치를 잘 하고 죽었어. 자, 죽자마자 뭐가 일어날까? 왕위쟁 탈전이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왜? 아들이 많아서. 자, 왕비가 29명이면 왕자가 몇 명일까? 왕자를 한 명씩만 낳아도 왕자가 몇 명이겠어? 29명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애석하게도 왕자가 몇 명이냐면 25명이었어. 29명까지는 아니고 25명이었는데, 그 25명의 왕자들끼리 뭐 하는 거야? 왕위쟁 탈전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 호족들은 그래, 우리 가문에서 왕비가 나왔으니 우리는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왕비가 낳은 왕자가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왕위쟁 탈전이 미친 듯이 일어났는데 2대 왕이 태조 아들인데 순삭됩니다. 자, 3대 왕 태조 아들 순삭. 그리고 4대 왕이 누구냐면 광종인데 얘도 태조 아들이야. 아시겠죠? 자, 왕위쟁 탈전 한 다음에 이제 광종이 네 번째 왕이 됐어요. 자, 그럼 광종은 왕권이 강한 상태로 왕이 된 거야? 아니면 얘도 나대다가 뭐 될 수 있어? 순삭될 수 있는 거, 뒤질 수 있는 거야. 그치? 자, 광종은요, 뒤지지 않기 위해서 뭐 했을까? 가만히 있었어. 뭐 했다고? 가만히.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 왜냐면 나대면 뭐 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러니 가만히 있었어.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들거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호족들이 마음을 놨어요. 아, 쟤는 뭐구나? 바보구나. 쟤는 병신이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뒀는데 7년 만에 한 기억이 뭐냐면 노비양건법이야. 7년 만에 한 기억이 뭐라고요? 노비양건법. 이 노비양건법이 뭐냐면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이거 노비제 폐지, 신분제 폐지 맞아요? 아니에요. 모든 노비를 풀어주는 거 아니고요. 호족의 노비만 풀어주는 거야. 누구의 노비만? 호족. 호족의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자, 이 노비양건법이 가져오는 효과 1번. 노비는요, 주인의 재산이에요. 주인의 재산이자 군사야. 근데 그걸 풀어줬다는 거는 군사를 빼고 재산을 뺏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 노비양건법이 가져오는 효과 1번. 호족의 경제 군사적 기반 역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2번. 노비여서 좋은 점 뭐야? 노비면 좋은 점. 세금을 안 냄. 그치? 근데 노비가 양이 되면 뭘 해야 돼? 세금 내야 돼. 그러면 노비양건법으로 세금 낼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국가재정 확충이지. 그다음에 3번.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가 강화되는 거야? 왕권 강화. 알겠습니까? 이게 노비양건법이야. 7년 만에 한 기억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뭘 했냐면 과거제를 시행하는데, 자, 얘들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고대 국가는 공무원 시험이 있다 없다? 없다. 고대 국가는 누가 공무원이 된다? 귀족이 된다. 이건 뭐다? 개인의 능력보다는 뭐가 중시된 사회였다? 혈통과 신분이 중시된 사회였다. 그죠? 근데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공무원 시험합니다. 이 공무원 시험 이름이 뭐다? 과거제인데, 후주에서 귀한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한 거야. 후주에서 귀한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한 건데, 이 과거제는 유학으로 관리를 뽑는 겁니다. 유학 시험이야. 유학 시험. 임금한테 충성하는 똑똑한 관리를 뽑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칭제 건원.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 네 번째,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관리들의 옷색깔을 정했다는 거고.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가만히 있다가 7년 만에 와다다다 한 거잖아. 와다다다 하면 이건 중요한 건 뭐야?
스피드야 스피드. 그지? 스피드 와다다다 하니까 귀족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다 뭐했을까? 다 죽였어. 호족과 공신들 다 숙청합니다. 자, 다 죽이면 얘들아 어떻게 돼요? 왕권이 강화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왕을 저는 뭐라고 하냐면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미친놈. 자, 제가 말하는 미친놈 진짜로 미쳤다는 게 아니라 다 죽여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세금을 많이 거둔 왕을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역사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런 미친놈 뒤에는 반드시 누가 올까? 더 미친놈이 오지 않습니다. 더 미친놈은 오기 힘들어. 자, 누가 오냐면 이런 미친놈이 한번 확 휩쓸면 그 다음에 누가 올 수밖에 없냐면 성군이 올 수밖에 없어. 이게 역사의 법칙이야. 왜 그러냐면 왕권을 강화시키고 세금을 많이 걷어놨잖아. 그럼 그 뒤에 오는 왕은 웃으면서 정치. 왜냐면 씨 웃어도 신하들이 알아서 말 잘 들어 무서우니까.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돈이 많으니까. 이게 성군이잖아 성군. 그지? 자, 고려시대 미친놈이 광종이고요. 뒤에 오는 성군이 성종입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미친놈은 누굴까요? 뭐 세조, 태종, 뭐 연산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있는데 연산군 진짜 미친놈이고요. 연산군 진짜 미친놈. 제가 말하는 미친놈은 누구냐면 태종.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뒤에 오는 엄청난 성군 누굽니까? 세종.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자, 봅니다. 자, 그럼 성종입니다. 6대 왕이고요. 자, 고려 성종, 조선 성종 둘 다 시험에 나옴. 자, 아무나 성종이라고 하지 않음. 자, 뭔가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대단한 사람 성종이라고 하는데 조선의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성종. 그지? 자, 고려의 성종은 왜 성종이냐면 요 사람 때문에 성종. 누구? 최승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최승로.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인데 자, 일단 요 시기에 최씨 설씨들은 다 육두품이야. 뭐라고요? 최씨 설씨 육두품. 그러니까 신라시대 육두품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씨 설씨. 자, 신라 육두품 집안 출신의 유학자입니다. 최승로는. 아시겠죠? 자, 성종은요. 미친놈을 확 휩쓸고 간 다음에 이제 왕이 됐지. 6대 왕인데 성종은 뭐였냐면 이제 미친놈을 확 휩쓸고 가니까 뒤에 왕은 신하들이 덜덜덜 떨어요. 무서워가지고. 그지? 그래서 뭘 했냐면 똑똑한 애들 쫙 앉혀놓고 성종이 뭐라고 했냐면 나 정치를 하고 싶어.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하면 좋을지 계획안을 내봐라. 했더니 똑똑한 신하들이 계획안을 착착착 올린 거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올리는데 그때 채택된 게 누구냐면 최승로입니다. 아시겠죠? 최승로의 시무 28조인데 자 봅니다. 밑에 7조. 북왕의 백성을 다스리면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밑에 밑에 줄. 청컨대 외관을 주소 밑줄. 자, 외관이 지방관입니다. 지방관 보내세요. 자, 얘들아 지방관 많이 보내면 뭐라 그랬죠? 중앙기권 체제 강화, 왕권 강화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풍속은 각기 그 토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을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랬어? 고려가 목숨처럼 생각한 무슨 성? 자주성.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봄에는 연등 겨울에는 팔관. 얘들아 아까 태조는요. 우리 불교임으로 나라 만들었으니까 불교행사 철저히 열어라 절 많이 지어라 이런 얘기했잖아. 근데 최승로는 유학자잖아. 최승로가 뭐라고 했냐면 연등의 팔관을 때문에 백성들 등골 빠진대요. 그러니까 그거 줄이십시오. 불교행사 뭐 해라? 축소해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축소하라고 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할까? 없애세요. 폐지하라고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20조에다 별표치세요. 20조가 핵심이야. 자, 최승로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는 수신이고요. 유교는 치국입니다. 이거야. 이 말이야. 그 길게 써 있는 말의 핵심은 이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신 불교는 네 몸을 다스려서 네가 부처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유교는 뭐 하는 거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교는 네 몸을 닦는 데 쓰시고 유교는 뭐 하는 데 쓰세요?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으로 쓰세요. 이게 20조 핵심이야.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뭐 하냐면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됩니다. 아시겠죠? 국가를 통치하는 이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 육부체제 마련하고 11목의 지방관 파견합니다. 자, 수도에 국자감이라는 최고 교육과 설치하고요. 지방에다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하고 과거제 정비 밑줄. 자, 과거제 실시한 사람 광종, 정비한 사람 성종, 개혁한 사람 공민왕.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사회 흑창의 이름이 의창으로 바뀌고요. 물가 조절기구 상평창 생기고요. 불교행사 축소 그다음에 경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동전인 건원중고가 만들어진 게 성종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5쪽 보시면 이 15쪽은요. 이따가 3교시 22쪽 조선할 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고 16쪽. 여기 할 거예요. 문벌규족. 자, 육두품, 호족 육두품들 중에서 중앙집권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일부 호족과 육두품들이 뭐로 성장한다? 문벌규족으로 성장한다. 자, 대표 문벌규족 가면 두 개 써놓습니다. 경원이씨, 경주김씨. 경원이씨, 경주김씨. 문벌규족이 두 가문만 있었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그중에 대표 가문 두 개야. 경원이씨가 이자겸이고요. 경주김씨가 김부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들의 특징은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했다. 자, 고려라는 나라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은 자식을 계속 5품 이상을 만들어. 음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치적 특권이죠. 근데 공범자는 뭐냐면 고려라는 나라는 5품 이상 고위 공무원들한테 월급 플러스 품위 유지비를 줬어. 그 품위 유지비가 공범전이야. 아시겠죠? 이건 경제적인 특권이죠. 그치? 자,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최고로 여기는 혼인이 있는데 내가 귀족인데 내가 신분이 확 세탁이 되려면 누구랑 혼인해야 될까? 왕. 왕실과 혼인해서 왕비 가문이 되는 게 최고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문벌규족의 특징은 뭐냐면 음서를 통해서 정치적 특권, 공범전을 통해서 경제적 특권. 그다음에 누구와의 혼인? 왕실과의 혼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대표 가문 두 개, 경주김씨, 경원이씨인데 자, 이자겸의 난이랑 그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자겸의 난은 이자겸이 경원이씨예요. 경원이씨 가문이 무려 80년 동안 외척 세력으로서 정권을 유지했대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왕시성을 가진 왕이 없었던 적은 없어. 왕이 계속 있었어. 근데 이자겸 이런 말이 뭐냐면 이제 최고 권력자였다는 얘기야. 왕보다 힘이 더 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경원이씨 가문이 무려 80년 동안 왕권 독점을 했는데 이 이자겸의 나는 이때 왕이 누구냐면 인종이었어. 누구였다고요? 인종이었는데 인종한테 이자겸이란 장인어른이야. 누구라고요? 장인어른이면서 뭐이기도 아니면 외할아버지이기도 해. 엥? 이게 무슨 개족보야 싶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자겸이요. 딸 3명을 다 왕한테 시집보냈어. 딸 3명을 같은 왕한테 시집보내도 이건 개족보인데 딸 3명을 한 명은 아버지랑 한 명은 아들랑 이런 식으로 시집보낸 거야. 그러니까 자매들끼리 서로 뭐 되는 거야?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개족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인종한테 이자겸은 장인어른이자 외할아버지인데 이자겸이 너무 권력을 휘두르니까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어. 근데 이자겸이 먼저 눈치를 까고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이자겸이 아니야. 근데 결과입니다. 이자겸 제거돼요. 누구 제거된다고요? 이자겸 제거. 자, 결과 봅니다. 왕권 위축 별표. 아니 이자겸 제거됐는데 왜 왕권이 위축되죠? 자, 왜 그러냐면요. 이자겸에서 김부식으로 바뀌어요.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다고요? 이자겸에서 김부식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자겸만 제거된 거야. 누구만 제거됐다? 이자겸. 그러니까 경원이씨만 몰락한 거야. 누구로 세력 교체? 경주김씨, 김부식으로 세력 교체. 아시겠죠? 그래서 왕권 위축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자겸을 제거한 다음에도 여전히 왕권이 났네. 그래서 인종이 뭐 있냐면 새로운 세력을 이제 등용을 합니다. 자, 근데 먼저 김부식. 김부식은요. 자, 문벌규족이죠. 경주김씨. 자, 어떻게 관직에 나왔냐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왔고 자, 배경이 된 사상은 뭐냐면 유교 유학입니다. 자, 그럼 성격은 어떠냐면 사대적이고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야. 자, 그다음에 금나라 이자겸이 금나라 사대 맺어놨잖아. 금나라 사대해도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김부식은 무슨 의식이 있었냐면 신라 계승의식이 있었는데 김부식이 신라 계승의식 이거는 교과서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는 신라 계승의식이다라고 하는 교과서도 있고 어떤 교과서는 신라 계승의식은 아니다라고 나오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자기 교과서에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을 무슨 파라고 하냐면 수도 개경에 기반을 둔 세력, 그래서 개경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종의 목표는 이 개경파를 견제해야 왕권이 강화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개경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새로운 세력을 등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묘청, 정지상 같은 사람들인데 이 묘청, 정지상은요 신진 관료예요. 새로운 관료들. 과거 시험 봐가지고 관직에 나왔고요. 자, 배경이 된 사상이 뭐냐면 묘청이 승려거든. 불교야 불교. 그다음에 뭐냐면 수도를 명당으로 옮겨야 됩니다. 풍수지리설 이야. 그다음 성격이 어떠냐면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이야. 그다음 묘청이 뭐라고 하냐면 금나라 정벌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냐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고구려 계승 의식이 있었다. 자, 이 묘청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을 무슨 파라고 하냐면 서경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묘청이 뭐라고 하냐면 왕권이 강해지려면 수도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다. 서경. 그래서 인종이 혹하죠. 오케이 가자. 근데 이게 수도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묘청이 제가 먼저 가서 궁궐을 짓고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래서 묘청이 먼저 가서 궁궐을 뚝딱뚝딱 지어요. 자 모든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가시죠 했더니 인종이 간대 안 간대? 인종이 간다고 했을까 안 간다고 했을까? 안 가. 나 안 가. 나 안 가. 김부식한테 포섭된 거야 인종이. 나 안 간대. 그래서 묘청이 혼자 가서 나라를 세웠네. 나라 이름이 뭐냐면 대위국. 독자적인 연호를 써서 그게 뭐냐면 천계야. 이게 묘청의 난입니다. 근데 결과는 김부식이 군대를 끌고 가서 싹 쓸어버렸어. 그러니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실패한 거야. 아시겠죠? 자 결과입니다. 문벌귀족의 보수와 폐쇄가 심화됐다. 왜? 김부식이 이겼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무렵에 문관만 숭배하고 무관은 천시하는 숙문천문에서 더 심화됩니다. 아시겠죠? 자 얘들아 문벌귀족 하면 두 가지 사건만 알면 된다. 그래서 이자겸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인데 이 이자겸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문벌귀족 사회를 붕괴시켰다는 말일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문벌귀족 사회를 붕괴시킨 건 무신정변이야. 아시겠죠? 이자겸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문벌귀족 사회를 흔들긴 했어. 자 흔드는 거 둘째로 뭐라고 합니까? 봉요. 봉요는 시켰는데 붕괴는 못 시킵니다. 붕괴시킨 건 뭐라고요? 무신정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7쪽입니다. 자 무신정권 이제 여기 할 건데 자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자 무신정변. 의종이라는 왕이 정치 똑바로 못했고요. 문벌귀족 지배체제 동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무신에 대한 차별 별표.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야. 무신에 대한 차별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문관만 우대하고 경제적으로 월급 안 주니까. 그치?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가 정변을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 초기 무신, 최씨 무신, 권력기구, 군사기구, 봉기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자 그 위에 무신들의 이름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자 묶으세요. 이의방에서 이의민까지 묶으세요. 자 이 사람들이 초기 무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초기 무신. 자 이 사람 중에 한 명만 아세요. 누구냐면 이의민이야.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이의민의 신부는 천민이었어. 최고 권력자가 천민 출신 중에 최고 권력자가 나왔네. 이 사람들이 왕을 했다는 건 아니야. 왕시성을 가진 왕들이 다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실권자였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 누구도 있었다고? 천민이 있었어. 그럼 얘들아 이 당시 사회가 어땠을까? 천민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해. 이걸 무슨 풍조라고 하냐면 하극상 풍조라고 합니다. 왜냐면 천민 중에 최고 권력자가 나오니까 천민들이 와 이의민은 우리의 횃불, 우리의 등불, 우리의 희망 이런 게 아니라 뭐야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풍조가 하극상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이게 초기무신이고요. 그 다음에 최충원에서 최의까지 묶으세요. 최충원에서 누구까지 묶으라고요? 최의까지 묶으시고 그게 누구냐면 이게 최씨무신인데 최의까지도 몰라도 돼. 누구까지 알면 되냐면 최충원하고 최우만 구분하면 돼. 그다음 최의 뒤에 나오는 애들은 다 이제 후기무신인데 자 이들이 이제 권력기구로 삼았던 거. 초기무신이 권력기구로 삼았던 건 중방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 기반으로 삼았던 건 뭐냐면 보방이야. 이게 초기무신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충원이 권력기구로 삼았던 건 뭐냐면 교정도감이야. 최씨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 교정도감. 그 다음에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더욱 뭐했냐면 확대시켰어. 아니 교정도감이 아니라 도방은 더욱 확대시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충원의 아들 최우 때는 아버지가 만든 교정도감 계승합니다. 이걸 통해서 권력 행사해. 그 다음에 도방에다가 플러스 군사 기반으로 최우가 만든 게 뭐냐면 최씨 정권의 군사 사병 집단이 뭐 만드냐면 삼별초 만들어요. 삼별초. 최씨 정권의 사병입니다. 자, 그다음에 최우는 하나 더 만들었어. 뭐도 만들었냐면 인사기구도 만들었는데 얘들아 인사가 뭐냐면 고려에서는 사람을 뭘로 뽑았죠? 관료를 뭐로 뽑았어? 아까 공무원 시험 뭐였습니까? 과거제였지. 과거제가 돌아가는 와중에 자 우리 무신들은 뭐를 잘해? 싸움은 잘해. 싸움은 잘하는데 뭐가 없을까? 머리가 통통통통이지. 자, 이 통통통통. 과거 시험으로 인재를 뽑기보다는 과거 시험이 그렇다고 시행 안 된 건 아니에요? 과거 시험이 시행된 와중에 내 마음에 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똑똑한 문관들을 뽑아서 쓰기 시작한 거야. 누가? 최우가. 그 인사기구 이름이 뭐냐면 정방입니다. 정방. 이 정방 어디다 만들었냐면 최우의 집 안에다가 만들었어. 지가 지네 집 안에다가 정방을 만들고 거기서 인터뷰에서 문신을 뽑아 쓴 거야. 그럼 과거제가 제대로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안 돌아갔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최우 때고 최우 때 누가 쳐들어온다 그랬냐면 누가 쳐들어온다 그랬지? 몽골. 원나라가 쳐들어오죠. 자, 근데 우리 최우는 싸움은 잘하는데 머리가 통통통이라고 그랬잖아. 자, 몽골족이 뭐 하는 애들이냐? 말 타는 애들이잖아. 말 타는 유목민족. 자, 최우가 생각했을 때 저 몽골족을 피하려면 뭐 하면 된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면 된다? 섬으로 옮기면 된다. 바다는 못 건널 것이다.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강화도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긴다고요? 강화도. 강화도 천도한 게 최우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강화도로 천도해서 장기항전 40년 동안 장기항전 하는데 이후에 이제 최씨 정권 다 무너지고 후기 무신들이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간다. 그때부터 원 간섭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봉기인데 자 봉기가 농민봉기 천민봉기 있다 그랬죠. 자 농민들이 봉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세금. 자 무신집권기 때 일어난 농민봉기 망이 망소의 난과 김삼이 효신의 난입니다. 이거 세금 때문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천민들이 봉기하는데 천민들이 봉기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신분 해방. 뭐라고요? 신분 해방. 얘들아 무신집권기 때 무슨 풍조가 만연했다고? 하극상 풍조. 왜 하극상 풍조? 왜 누구 땜시? 누구 땜시? 천민 출신 최고 권력자인 누구의 등장? 이의민의 등장. 그치? 그러니까 자 천민들이 막 이제 동요하기 시작하는데 자 대표적인 천민봉기가 만적의 난인데요. 만적이 누구 노비냐면 최충원의 노비야. 최충원의 산노비인 만적이 동네 노비를 모아놓고 동네 노비를 한 대여섯 명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개나 소나 할 수 있어. 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장군과 재상이 어찌 타고난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게 만적의 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개나 소나 할 수 있어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만적의 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최충원이 만적을 잡아다가 바위에 묶어서 바다로 던져버립니다. 죽였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봉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8쪽 넘어가시면 고려 후기 정치. 자 요겁니다. 요거 고려 후기 정치. 자 원 간섭기입니다. 몽골의 내정간섭 보시면 권문세력이 등장했다. 친원 세력을 권문세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기철 이인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기철이 누구 오빠냐면 기황후 오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사람들은 음사와 정방을 통해서 보평사를 장악했는데 음서 오품 이상 고위 관료들은 자기 자식을 계속 오품 이상 만드는 거고 정방은 아까 누가 만들었냐면 최우가 만들었잖아.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그 뒤에 나오는 권문세력들도 이 정방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을 뽑은 거야. 그럼 여전히 과거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야. 권문세력한테 싸바싸바한 사람들이 다 권력을 잡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도평사사는 고려 후기 최고 관직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들은 불법적으로 대농장 경영하고 이들과 결탁한 불교 세력도 세속화됐다. 자 정치적 간섭 보시면 원 황실의 부마국 대우. 부마국이 뭐냐면 사위의 나라야. 왜 사위의 나라냐면 원나라 공주랑 고려의 왕자를 결혼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고려는 원나라의 뭐야? 사위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원 간섭기 때 왕들의 이름엔 충자가 들어갑니다. 충렬왕, 충선왕, 충모왕. 원나라에 충성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관제가 격화되는데 왜 관제가 격화되냐면 원나라는 황제국이야. 황실이야. 근데 고려는 뭐가 되냐면 제후국이야. 황제국 밑에 제후국이 있죠. 그래서 왕실이야 고려는. 그래서 왕실에 맞게 관리 제도의 그레이드가 다 낮아지는 거야. 이게 관제 격화입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 원정. 원나라가 일본 원정 간대요. 그래서 고려한테 인적 물적 전수를 합니다. 자 일본 쳐들어가려고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인데 일본 원정이 끝났어요. 정동행성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뭐로? 내정간섭기구로. 아시겠죠? 내정간섭기구로 유지를 하고요.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을 보내서 계속 감시합니다. 이게 정치적 간섭이고요. 자 경제적 간섭으로는 공녀를 증발했다. 공녀 동그라미. 누구 끌고 간 거죠? 여자. 고려에 결혼하는 처녀들을 끌고 갔는데 왜 끌고 갔냐면 대접해 주려고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신여시키고 한여시키고 장례시키려고 끌고 간 거야. 고려에 결혼하는 처녀들. 자 공녀로 끌려가면 엄청 비참하게 살다가 못 돌아와요. 돌아오더라도 환영을 받겠어? 아니면 되게 막 천시 받겠어? 천시 받았단 말이야. 이게 공녀인데 공녀로 끌려가서 성공한 여자가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기황후야 기황후. 공려로 끌려갔는데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어서 황후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기황후의 가족들은 고려에서 대단한 뭐야? 권문세족이지. 기황후의 오빠가 아까 기철이라고 했잖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매도 증발이 갔다. 매가 셉니다. 사냥을 해서 매도 증발이 갔고요. 금은배 인삼 약재 같은 특산물 증발이 갔다. 영토왕팔 보시면 동령부 탐라총관부 쌍성총관부 영토 뺏어갔는데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충렬한테 반환을 받았어요. 근데 쌍성총관부 별표. 쌍성총관부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입니다. 철령 이북당. 쌍성총관부는 공민왕 때 무력 수복했습니다. 무력 수복했다는 게 뭐냐면 전쟁에서 되찾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영향을 보시면 몽골풍 고려 양이 유행했다.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식 풍습을 몽골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풍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변발. 쪽두리도 있고 변발. 변발이 뭐냐면 황비용 혹시 알아요? 황비용? 네이버에 황비용 한번 쳐보세요. 황비용이라는 영화가 있었어. 황비용이 뭐냐면 앞에가 대머리야.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 길게 댕기를 따서 한 머리. 이게 변발이야. 몽골족들 머리. 우리나라에서 그 머리가 유행했대. 남자들이 다 그 머리였다고 생각하면 너무 웃기지 않나? 몽골풍 이게 몽골풍이고요. 반대로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식 풍습이 있었다. 이게 고려 양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조혼 풍속이 유행했다. 조혼이 뭡니까? 일찍 결혼하는 게 조혼이죠. 자, 조혼 풍속 왜 생겼어요? 공려 때문에. 고려의 딸 가진 부모들이요. 어린 딸을 공려로 끌려 보내는 뭐 하는 게 나? 시집 보내는 게 나. 왜냐면 아줌마 되면 안 끌고 가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조혼 풍속 생겼고요. 자주성 손상. 원 간섭기 때 자주성이 큰 손상을 입는데 고려가 아까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무슨 손상이라고 했습니까? 자주성. 근데 그 자주성이 큰 손상을 입었던 시기가 이 원 간섭기 때야. 얘들아 제가 심하게만 설명합니다. 고려가요. 요 시기에 이 자주성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뭘 했을까요? 자주성 손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 정신승리. 뭐 했다고요? 정신승리. 자, 정신승리 하려고 뭘 썼냐면 역사서를 썼어요. 뭘 썼다고요? 역사서. 뭐 썼다고? 역사서. 자, 제가 아까 말한 역사서 중에 요 시기에 나온 역사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역사서 하나밖에 얘기 안 했는데요. 삼국유사가 이때 나와. 생뚱맞죠? 왜 역사서가 나왔을까? 자주성이 손상된 거야. 이때 엄청나게 세게 손상됐잖아. 그동안 고려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중국과 비교했을 때 뭐 해? 뒤지지 않아. 대등해. 혹은 내가 우월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중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변방인 몽골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주성이 큰 손상을 입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면 나 옛날에 잘 나갔어. 그럼 언제 시절 얘기를 막 쓸까? 우리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나라 하나밖에 없잖아. 뭐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 얘기 막 써요. 이규보의 동명한편이 이때 나와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나 우리 역사 이렇게 길어. 그래서 뭐 쓰는 거야? 고조선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된 역사들이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이런의 삼국유사가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심화 개념입니다. 그냥 역사서가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야. 그거 왜 쓴 거라고요? 고구려 고조선 이야기를 왜 했다고? 자주성은 다 극복하려 정신승리한 거. 나 이렇게 옛날에 잘 나갔어. 우리 역사 이렇게 길어 하면서 쓴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공민왕의 기억정치 별표 5개. 한국사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왕이라고 했죠. 한능검에도 잘 나오고 수능에도 잘 나오고 내신에는 무조건 나오는. 자, 공민왕의 기억정치 2개라고 했습니다. 자, 공민왕은 원 간섭기 때 왕이 된 사람인데 원나라가 강성할 때 왕이 된 사람은 아니고요. 원나라가 힘이 서서히 빠지고 한쪽의 명나라가 서서히 들어서는 시기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하려고 했던 정책은 밖으로는 원나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원자족이에요. 안으로는 누구를 누르려고 했다? 권문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게 공민왕의 기억정치인데 자, 먼저 반원자족이에요. 권문세족 수청합니다. 근데 모든 권문세족을 다 수청한 건 아니고 기철 정도 죽여요. 기철.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 기철 죽인 거. 그다음에 정동행성 폐지 관제복구, 몽골풍 금지, 그다음 쌍성총관부 무력화란 별표. 또 쌍성총관부 위치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여기 거기 옆에 지도 나오죠. 그 지도가 나오고 다음 지도하고 관련된 왕 하면 뭡니까? 공민왕이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왕권 강화 정책 별표. 자,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한 방법 3콤보입니다. 3콤보. 자, 어떻게 강화하냐면요. 자, 처음에 뭘 없애냐면 정방을 없애요. 뭐 없앤다고요? 정방. 자, 정방 만든 사람 누구? 최후. 그지? 근데 최후가 최신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뒤에 나오는 권문세족들도 이 정방을 통해서 사람을 뽑았다 그랬잖아. 그러면 과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권문세족한테 싸바싸바 하는 애들만 간직했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공민왕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뭐부터 없앴다? 정방 없앤 거야. 그럼 정방 없애고 다시 뭐를 기억할까? 과거제를 기억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과거제를 볼 수 있도록 학교도 기억했다. 그 학교가 뭐냐면 성균관입니다. 뭐라고요? 성균관 개혁, 성균관 활성화 다 같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이름이 국자감이다. 근데 국자감은 유학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쳐. 유학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인문계고등학교랑 공업고등학교랑 합쳐진 거야. 그지? 근데 이 국자감이 고려 후기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성균관으로 바뀌어요. 뭐로 바뀐다고? 성균관. 그러면 아하, 공민왕이 국자감에서 이름을 성균관으로 바꿨군요. 아니에요. 공민왕 전에 이미 성균관으로 바뀌었어 이름은. 그럼 공민왕은 뭐 한 사람이냐면 성균관은 온리 뭐만 가르치는 학교, 유학만 가르치는 학교로 만든 사람이 공민왕이야. 그럼 뭘 없앤 거냐면 기술학부를 없앤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방 없애고 과거제 개혁하고 성균관 기억해서 자, 이때 등용된 아이돌들 누구라고요? 신진사대부가 되고 등용이 된다고. 이해됐죠? 근데 신진사대부는 공민왕 때 처음 나온 건 아니라 그랬어? 이전부터 있었으나 공민왕의 개혁 정치로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그다음에 공민왕 양거 하나 더 있습니다. 공민왕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신돈이라는 승려를 등용해서 자,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자, 이 전민변정도감이 뭐냐면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자, 모든 노비를 다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자, 누구의 노비냐면 권문세족의 노비. 자, 그러면 권문세족의 군사경제적 기반 약화시키고 국가재정 확충해서 왕권 강화시키는 거네. 그죠? 자, 뭐랑 유사하죠? 노비양거법이랑 유사하네. 근데 차이점이 뭐야? 노비양거법은 호족의 노비였고 전민변동감은 권문세족의 노비였다. 이런 차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전민변동감은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소유한 땅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기까지 했어. 아시겠죠? 근데 이런 개혁이 아름답게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결과적으로 뭐 했다? 실패했다. 자, 실패한 이유 첫 번째. 밖으로는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이 너무 극심했다. 그래서 공민왕이 막 수도를 떠나서 안동으로 피난 가고 막 이랬어요. 자, 그다음에 안으로는 공민왕이 키웠던 신진사대부가 권문세족을 압도할 만큼 힘을 키우지 못했다. 그래서 공민왕 어떻게 되냐면 권문세족한테 피살돼요. 자, 공민왕이 고려의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고려를 마지막으로 살려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어떻게 됐다? 망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19쪽 보시면 자, 신진사대부의 성장. 자,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 자, 유학 중에 뭐냐면 성리학 동그라미. 유학의 한 종류인데요. 성리학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야. 인간의 본성, 우주의 원리. 이게 성리학이야. 이거는 현실적이야?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가 밥 벌어줍니까? 돈 벌어줍니까? 아니잖아. 공자왈 맹자왈인 거잖아. 그지? 이 공자왈 맹자왈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그 나라가 뭘까요? 조선입니다. 아시겠죠? 성리학의 나라죠. 자, 어쨌든 신진사대부 성리학 수용했고요. 자, 신진사대부가 처음 등장한 거 무신지권기 때부터 등장은 하는데 성장을 한 게 공민왕 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신흥 무인세력은 홍건적과 외구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성장한 새로운 무인들을 신흥 무인세력이라고 하는데 최영, 최무선, 이성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려 멸망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자, 저 보세요. 자, 원나라가 망했어요. 자, 그 자리에 무슨 나라가 들었었죠? 한쪽에 명나라가 들었습니다. 자, 명나라가 고려한테 요구를 해옵니다. 자, 뭐 내놔라? 땅 내놔라. 철령 이북 내놔. 이걸 요구하죠. 자, 명나라가 철령 이북 땅을 내놔라라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원나라 먹었으니까 원나라 땅이었던 쌍성총관부 내놔 이거야. 근데 고려는 원나라 땅을 뺏은 게 아니라 우리 땅을 되찾은 거잖아. 그지? 지금 못 죽이는 거지. 자, 이때 고려의 왕이 누구였냐면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이었어. 근데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냐면 신흥 무인세력이었던 최영이었단 말이야. 자, 최영이 우왕을 설득해서 뭐를 결정합니까? 명나라 칩시다. 이게 무슨 정벌? 요동정벌이야. 요동정벌을 계획하는데 최영이 지가 가지 않아요. 누구 보냅니까?
이성계 보내요. 성계야 네가 가라. 근데 이성계가 생각했을 때 이 전쟁을 하면 안 되는 싸움이야.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거야. 자, 이성계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번 얘기합니다. 이게 사불가론이야. 자, 사불가론 뭐냐면 우리 같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면 안 되고 우리가 명나라 치는 사이에 외국가 쳐들어올 수 있고 지금 장마철이라 활의 상태가 좋지 않고 날씨가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이게 사불가론이야. 근데 최영이 딱 듣더니 뭐라고 했어? 아, 가래 그냥. 아, 됐고 가. 그래서 이성계가 가죠.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자, 어디서 군대를 돌렸다?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다. 이게 위화도의 동그라미 이게 조선 건국의 시작입니다. 자,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개경으로 가서 우왕 폐위시켜요. 우왕 폐위시키고 최영 제거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최고 권력자가 됐다. 이성계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조선 건국의 시작 이게 뭐다? 위화도 해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과전법을 실시하는데 과전법은 권문세력의 땅을 뺏어서 신진사대부들한테 분급한 거야. 그러니까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입니다. 자, 그다음이 뭐냐면 조선 건국이 된 게 아니죠. 자, 신진사대부들이 두 개로 쪼개졌네. 고려 말 신진사대부들은 고려라는 나라가 썩었으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건 다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개혁을 하는 방법을 놓고 고려를 유지한 채로 내부 리모델링 합시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온건 사대부들이지. 정몽주 같은 사람들. 아니야 이건 썩었으니까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 돼. 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대부들이 뭐라고 하냐면 급진사대부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니네가 위화도 회군으로 최고 권력자가 된 이성계라고 생각을 해봐. 왕시성을 가진 사람만 왕을 할 수 있는 고려라는 나라에서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새 나라로 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새 나라로 가서 내가 왕이 되고 싶잖아. 그치? 자, 왕조의 성을 바꾸는 걸 무슨 혁명이라고 하냐면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성계하고 정도전은 생각이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이성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제거할 생각은 없었냐면 정몽주를 제거할 생각은 없어. 죽일 생각은 없었단 말이야.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하려고 그랬어. 자, 근데 그 정몽주를 누가? 이방원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자, 우리 이방원의 스펙이 어떻게 되냐면 이성계의 여러 아들 중에 가장 뭐한 아들이야? 똑똑한 왕이야. 아, 똑똑한 왕자야. 똑똑한 아들이 아직 왕자 아니죠. 왕이 안 됐으니까 가장 똑똑한 아들이야. 이성계 여러 무인이었던 이성계 싸움은 잘하는데 대가리가 퉁퉁퉁인 이성계의 여러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아들입니다. 똑똑하죠. 똑똑한데 싸움도 잘해. 머리가 비상해. 열정 넘침. 자, 이 이방원이 아버지 허락 없이 이게 너무 미진한 거야 속도가. 그러니 아버지가 사냥 나간 사이에 정몽주를 만나서 마지막 설득하죠. 자, 이때 나오는 유명한 시류 두 개죠. 둘이 쇼미더머니 하는 거야. 자, 이방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우리 새나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얘기 하는 이게 하여가야. 근데 정몽주가 숨도 안 쉬고 답가를 합니다. 그게 뭐야?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주고 골백번 고주고 나는 절대 조선 안 가. 나는 고려 뼈 묻을 거야 피 묻을 거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원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 제거하죠. 그러면서 바로 조선 건국 1392년. 그다음에 수도를 풍수지설 명당인 한양으로 천정한 게 1394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고려 연령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면 20쪽. 자, 고려의 대외 관계만 하면 2교시 끝. 자, 보세요. 자, 요거야. 요 위에 있는 거 할 건데. 자, 처음에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거란이 쳐들어오는 배경입니다. 고려는요. 초에 북진 정책하잖아. 태조 때 북진 북으로 막 진출해. 그리고 중국의 송나라하고는 되게 친하게 지내. 그지? 그러다 보니 북으로 막 진출하다 보니 누구랑 부딪혀? 북으로 올라갔더니 누가 있어? 우리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누가 있어요? 거란이잖아. 그래서 거란은 태조가 훈유 10개에다가 썼잖아. 뭐하라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고 썼잖아. 그래서 거란 적대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거란은 되게 착해가지고 고려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고려야 나랑 친하게 지내자. 계속 러브콜을 보냅니다. 자, 근데 고려가 참 못된 게 이런 거야. 거란이 고려야 나랑 사귀자. 그래서 고려가 이제 여자라고 치면 선물을 보내는 거야. 어떤 선물을 보내냐면 어느 정도의 선물이냐면 제가 진짜 그거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물을 보내냐면 고려라는 여자랑 너무 사귀고 싶어가지고 거란이 자 리미티드 에디션 백을 보냅니다. 에르메스에서 한 1억 5천 정도 하는 벌킨 백을 보내는 거야. 마음이 동하죠. 사귀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받으면 사귀어야 돼. 그치? 근데 고려가 정말 나쁜 년인 게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받으면 뭐 해야 돼? 1억 5천짜리 백 받았어. 그럼 뭐 해야 돼? 사귀어야지. 그치? 사귀어야 되는데 안 사귐. 안 사귀고 안 사귈 거면 안 받으면 되잖아. 안 받으면 깔끔하잖아. 그치? 근데 받아서 뭐 해? 정말 나쁜 년이라고. 받아서 뭐 해? 당근해. 당근해도 나쁜 년인데 당근보다 더한 거래. 뭘 하냐면 찢어버려. 거란 앞에 다 찢어버려. 1억 5천 다 찢어버리는 거야. 거란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고려야 왜 그래? 그치? 자, 지금 제가 말한 그 1억 5천짜리 벌킨백이 뭐냐면 낙타입니다. 뭐라고요? 낙타. 낙타가 그 정도인 거야. 되게 귀한 걸 보내는 거야. 고려야 나랑 제발 친하게 지내 하면서 낙타를 보내는데 고려가 낙타를 어떻게 했냐면 거란이 잘 보이는 다리에다 묶어놓고 물 한 방울 주지 않고 굶겨 죽여버렸어. 안 받으면 되잖아. 안 받으면 깔끔한데 받아가지고 죽인 거야. 그것도 찔러 죽였으면 깔끔한데 그건 말라 그냥 굶겨 죽인 거야. 그러니까 거란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쫓아왔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만북의 사건입니다. 쫓아왔어. 고려야 왜 그래? 1억 5천짜리 안 받을 거면 나 돌려주면 되지 왜 그래? 그래도 나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더니 거란이 군대가 왔어요. 소순영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게 군대가 왔으면 뭐가 나가는 게 예의입니까? 군대가 왕이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고 왕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군대가 왔으면 뭐가 나가야 되냐? 군대가 나가야 되나? 군대 대 군대가 나가야 되는데 군대가 왔는데 고려는 또 이번에 누가 나가냐? 할아버지가 나가요. 어떤 할아버지가 나가냐면 문관 할아버지, 장군님도 아니야. 문관 할아버지가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서희야.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랑 못 사귄다. 왜 못 사귀냐면 우리는 고구려를 계산한 나라인데 네가 차지하고 있는 고구려 영토를 주면 너랑 사귈게.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까 그게 낙타가 1억 5천짜리 벌킨백이면 이번에 뭘 요구한 거야? 저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하나 요구한 거야. 아파트 하나 내놔 그럼 사귈게. 근데 거란이 뭐합니까? 아파트 준다 안 준다? 준다. 아파트 주고 돌아갑니다. 싸우러 왔는데 나랑 그럼 진짜 사귀어서 아파트까지 주는 거야. 자, 반포에 재건축한 아파트 하나 주고 갑니다. 그 땅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강동 육주야. 아시겠죠? 강동 육주. 고구려 영토를 돌려주고 돌아가. 거란 얼마나 착하냐? 백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근데 고려가 정말 나쁜 년인 게 이래도 사귄다 안 사귄다? 안 사귄다. 백도 받고 아파트도 받고 안 사귀는 거야. 그래서 거란이 다시 쳐드는 게 2차 침입. 2차 침입 때좀 심각했어요. 이때 막 수도가 함락되고 그랬었어. 근데 양규란 애가 선전을 했고 3차 침입 때 세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의 귀주대첩입니다. 뭐라고요?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게 한국사에 나오는 두 번째 대첩입니다. 아시겠죠? 자, 3차 침입까지 겪은 다음에 고려가 뭐하냐면 고려, 송나라, 요나라 이제 세력 균형을 이뤄요. 서로 안 싸운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뭐하냐면 국방을 강화합니다. 국방에다 뭐 쌓았다 그랬죠? 천리장성. 그다음에 수도에다가 나성을 쌓아서 국방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으로 7대 실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하는데 이거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존하지 않음. 그다음에 초도대장경 별표. 대장경을 조판을 하는데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잖아. 고려라는 나라가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죠. 그래서 위기가 닥쳤다 하면 뭐 하려고 했냐면 불심으로 극복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대장경판을 만들었는데 그게 초도대장경이야. 거란 칠때 만든 게. 이 초도대장경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몽골 칠때 소실대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진인데 자, 이 천리장성 부근에 누가 내려와서 알짱? 여진이 내려와서 알짱. 그래서 윤관이 뭐 만들었다고요? 별무반 동그라미. 우리 친구들이 되게 별거 아닌데 별무반이랑 삼별초랑 되게 헷갈려해. 별무반은 윤관이 여진 정벌하려고 만든 거고요. 삼별초는 최후가 최시정과 사병집단입니다. 아시겠죠? 자,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다 동북구성을 쌓았어요. 근데 동북구성의 위치는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면 1년 만에 반환했거든. 반환한 이유. 여진이 싹싹 빌어서 잘못했다고. 그다음 두 번째는 관리상의 어려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딘지는 몰라요, 우리도.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만에 반환했는데 자, 여진이 돌아가서 뭘 세웠다고요? 금이란 나라를 세우고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관계를 요구했다? 군신관계, 사대관계를 요구했는데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깔려면 뭐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고려의 지배층이 누구였다? 이자겸이었다. 문벌기족 이자겸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사대관계 수용합니다. 왜?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묘창이 뭐 하자고 하는 거냐면 금나라 정벌하자 싸우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몽골 체에 보시면 최후 때 쳐들어온다 그랬죠? 자, 최후 때 쳐들어오자 최후가 수도로 어디로 옮겼다고요? 강화도 전도 동그라미. 그리고 40년 동안 전쟁했고 최씨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후기 무신들이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이거를 이때부터를 원 간섭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몽왕정 보시면 40년 동안 전쟁했으니까 전투가 얼마나 많을 거야. 그죠? 자, 그 전투 이름 다 모르셔도 되는데 자, 귀주 성전투, 차인 성전투, 충주 성전투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지배층이 중심이 된 전투는 없어요. 자, 지배층들은 뭐 하고 있냐면 강화도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총알 바지로 싸우고 있냐면 하층민들. 노비가 중심이 된 전투, 하층민들이 중심이 된 전투가 많았는데 왜 그러냐면 싸울 사람이 없지. 자, 김윤호 같은 승려가 이때 뭐 했냐면 노비 무서 막 불태웠어. 노비들아 싸워라. 너희들이 싸워서 이 나라가 지켜진다면 더 이상 너희들은 노비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전투가 많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결과 보시면 대몽왕정 때 소실된 문화재가 있다. 자, 뭐 소실됐냐면 황룡사. 진흥왕이 만든 게 황룡사거든요. 진흥왕의 손녀딸 선덕여왕이 황룡사 안에다가 9층으로 나무탑을 쌌어. 그게 황룡사 9층 목탑이야. 그거 이때 불타요. 두 번째로 불탄 거 뭐 불타냐면 아까 거란치일 때 만든 뭐 초조대장경 불타요. 뭐 불탄다고요? 초조대장경. 알겠지? 자, 초조대장경 불탔으니까 사람들이 뭐 할까? 다시 만들어. 다시 만드는 걸 무슨 대장경이라고 하냐면 제조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이 제조대장경의 판목수가 몇 개냐면 8만 개야. 이게 무슨 대장경이냐면 8만 대장경입니다. 아시겠죠? 자, 8만 대장경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저 8만 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조선 전기에 경남 합천에 해인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해인사라는 절 안에 장경판전이라는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치일 때 만든 8만 대장경 플러스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조선 전기의 해인사 장경판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8만 대장경 지금도 있어요. 자, 얘들아, 8만 대장경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뭘까? 오래돼서 가치 있을까? 자, 오래된 것도 가치가 있지. 그치? 근데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 8만 대장경 판목수가 8만 개야. 그럼 양이 엄청 많다는 얘기야. 쭉 싸면 백두산보다 높대요. 그 많은 양을 한 사람이 만들었을까? 아니지. 여러 사람이 만들었을 텐데 짧은 기간에 만든 게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되게 오랜 시간 걸쳐서 만든 건데 얘가 의미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양을 만들었는데 오류나 오타가 거의 없대요. 이게 대장경이니까 목판은 찍어낸 거거든. 나무판에 다 새긴 건데 오류나 오타가 거의 없다. 이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거지. 왜 오류나 오타가 없을까? 컴퓨터로 쳐도 오류나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 판목을 8만 개를 만들려면. 그치? 근데 여러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는데도 왜 오류나 오타가 없었다라고 하냐면 한 글자를 파내고 절했대요. 감사합니다. 한 글자를 파내고 절했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8만 대장경 만든 거야. 그러니까 오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많은 양을 만들었는데도 오류나 오타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는 8만 대장경 고래에서 의미가 있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별초양제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삼별초양제를 어떻게 배웠냐면 애국자들이다.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 삼별초양제는 어떻게 배우냐면 삼별초가 아까 누가 만든 건데죠? 최후가 만든 사병집단이잖아. 그죠? 삼별초가 항쟁했다는 게 뭐냐면 최씨정권이 다 무너졌어. 최씨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를 맺은 게 누구라 그랬어? 뒤에 나오는 후기 무신들이잖아. 뒤에 나오는 후기 무신들이 이제 강화를 맺고 다 개경으로 돌아가. 이게 개경wan도야. 근데 삼별초가 개경으로 가지 않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근거지로 옮겨가면 끝까지 항전했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어떻게 배웠다고요? 애국자들이다. 나라를 지키려고 항전했네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은 걔네가 개경으로 가지 않고 제주도로 간 이유가 뭐야? 살려고. 지네만 살려고. 왜냐면 지네는 사병집단, 최씨정권 사병집단이니까 최씨정권 이미 무너졌잖아. 그럼 개경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어떻게 돼? 죽어. 그러니까 항쟁이다. 지금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려 2교시 끝. 10분 쉬었다가 이제 3교시 조선합니다. 아시겠죠?